요거는 이제 10만원짜리 컴퓨터입니다. 두 대인데 H110에 램 8기가에 G4600으로 한 대, 그리고 또 하나는 B360에 좀 아깝긴 한데 이겁니다. 이거 B360에 예, G5400에 이건 M2도 있어요. 여기는 M2 달아줘야죠. 그래서 10만원 컴퓨터 한 대당. 슬림형 컴퓨터로 이거 있는 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컴퓨터 업자들한테 필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분도 그렇고 그냥 사무실에 쓸 거 뭐 적당한 거 저렴한 거 중고로 10만원짜리 하나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괜찮습니다. 왜냐면 빨리 할 수 있어요, 슬림형 컴퓨터는. 왜냐면 이 선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 슬림형 컴퓨터는 그냥 파워랑 케이스 그대로 쓰고, SSD야 뭐 빈 공간에 여기다 뭐 껴놓으면 되지. 뭐 M2 없으면 여기다가 시스템만 B360H 그 인텔 8세대나 인텔 12세대나 이거 하면 되잖아요. 네, 지금 나오는 14세대 껴도 되고. 그러니까 슬림형 컴퓨터 당근마켓에 그냥 막 5,000원에 막 옛날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사놓으면 좋습니다. 저야 이제 뭐 사무용이 거의 안 나가니까. 이제 저는 주식용 새 거만 나가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주변 사람 통해서, 아니면 예전에 컴퓨터 샀던 사람이 지금 사무실에서 급한데 한 대 빨리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 이 슬림형 컴퓨터에다가 이 내부 시스템만 지금 이거 H61이죠. 이거 빼고 인텔 8세대 갖다 꼽으면 되는 겁니다. 예. 야, 왜 안 빠져? 왜 이래? 근데 이제 슬림형 컴퓨터 중에서 백판넬 일체형이 있어. 백판넬 일체형이랑 이거 전면 패널부, 이거 요즘 나온 거는, 요즘 이제 삼성 컴퓨터에서 요즘 나오는 전면 패널부는 요즘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일체형인데 우리가 따로따로 꼽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통으로 만들어놨는데, 옛날 거는 이게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이게 옛날 거는. 그래가지고 이거 꼽으면 작동 안 돼. 옛날 거는. 그거만 확인하고, 슬림형 컴퓨터 이거 뭐 5,000원에 뭐 만원에 이렇게 팔잖아요. 요거 5,000원 만원에 팔잖아요. 이렇게 사오면 괜찮습니다. 예, 급할 때 조립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립을 지금 빨리 갖다 달래요. 지금 새로 지금 직원 2명 그 상담 컴퓨터입니다. 상담 아시죠? 상담.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쇼츠 영상 올려. 쇼츠 영상. 예, 유튜브에 쇼츠 영상 올리고 상담하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저번에 G4600이랑 i3 6100으로 두 대 맞춰가는데,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더라고. 제가 몇 번을 말하잖아요. 1920 해상도 영상 편집은 i5 2500으로 문제가 없다고. 효과 많이 넣지 않은 이상. 쇼츠같이 뭐 짧고, 혹은 뭐 해상도가 그렇게 뭐 1920으로 낮은 그런 뭐 15분, 20분짜리 저 프라모델 영상 이걸로 편집해, 이걸로. 지금 이거 컴퓨터. i5 2500 3570 두 개 뭐 왔다 갔다 쓴다니까. 지금은 G4400 달려있지. 이걸로 1920 영상 편집해. 보드는 예, 제로온텍에서 사온 H110 두고 보드입니다. 예, 테스트 다 된 거. 예, 그 유튜브 보는 애들이 자꾸 이제 사리분간 못하고 이제 막 이런 뭐 중국 컴퓨터 고장났을 때 뭐 교체하는 H81 보드나 H61 보드 똑같이 10년 된 보드인데 언제 나갈지 고장날지 모르는 중고 보드로 교체해가지고 6개월 만에 저거 필연적으로 고장난다는 개소리 겁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개소리 하는 거지. 그거 유튜브에서 영상 보고. 유튜브 업자들이 돈 벌려고 요거 보드 뭐 보드만 고장인데 보드만 바꿔도 그 보드도 오래된 거기 때문에 언제 고장날지 모릅니다. 6개월 뭐 3개월 안에 고장납니다. 이런 개소리 하는데, 그거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개소리입니다. 이미 그렇게 왔다 갔다 상태 안 좋은 메인보드들은 이미 다 폐기 처분됐고, 이런 시스템, 이렇게 오래된 시스템들 있잖아요. 오래된 컴퓨터들 중에 이제 부모님 뭐 선물용으로 그냥 사드렸는데 부모님 쓰지도 않고 그냥 있었던, 그렇게 상태가 되게 좋은 옛날에 이제 시간만 오래되었지 상태가 엄청 좋은, 사용 빈도가 낮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거의 그런 것들이 중고보드 부품 전무에서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너무 멀쩡한 거야. 그래서 판매되는 거지. 너희들이 말하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그런 메인보드, 저기 있네, 저런 보드들 있잖아. 저런 것들은 여기 있네, 이런 것들. 예, 여기 이게 3개 상태 안 좋아가지고 지금 버리려고 좀 빼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중고 부품 판매점에서 테스트 하다 보면, 이거 뭐 좀 이제, 그래픽카드 인식이 잘 안 되는데, 램을 인식했다 안 하는데, 셋탑부터 하나가 나가는데, 그런 건 다 폐기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예를 들면 10년 전에 이제 15년 전에 부모님 그 쓰시라고 컴퓨터를 하나 선물을 드렸는데 뭐 집에서 TV 보시고 컴퓨터 거의 사용 안 하고 가끔 뭐 메일을 확인할 때나 그때나 애들 사진 할 때나 한 번씩 켜서 그런 보드 상태 겁나 좋거든. 그런 보드들이 유통되는 거예요. 중고 보드로.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고장나니 개소리 하고 있어. 그거 중고 지금 뭐 AC81 보드나 B85 보드로 교체해가지고 뭐 3년 동안 지금 잘 쓰고 있는 분도 호미실에 있는데 그분 저번에 왔더라고. 3년 5년 됐어. 5년. 지금 2025년이잖아. 2020년도 초반에 가져갔어. 그래서 그분이 그때 와가지고 사장님 그때 뭐 저한테 컴퓨터를 사셨나요? 그러게 친한 척하길래 아니요 그때 수리요. 그러니까 수리요? 그때 그 중고 그때 보드만 나와가지고 보드만 교체해서 가져가지고 지금도 잘 쓰고 있다고 그래. 거의 대부분 그래. 이렇게 상태 좋은 메인보드가 이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사용 빈도가 적고. 그런데 A320이나 뭐 B450이나 H410 보드라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랑 똑같아. 그 사용자가 계속 바뀌고 막 게임방에서 막 그냥 전원 버튼 넣었다 껐다 게임하다 짜증나면 그냥 코드 뽑아버리고 막 그런 컴퓨터에 사용되는 보드 있잖아요. 그거는 1년만 돼도 상태 겁나 안 좋은 거예요. 1년만 돼도. 마치 자동차 경주에 나가는 차는 경주 한 번 뛰면 딱 하루밖에 사용 안 했는데 그 엔진 교체해야 돼. 엔진 못 써요, 그거. 그냥 똑같은 겁니다. 하루가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여튼 유튜브에는 다리분간 애들이 못해가지고 지가 막 아는 듯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뭐 인텔 몇 세대 이하는 뭐 수리 가치가 없는데 너도 주워 듣고 따라하는 거잖아. 등신아. 어디 여토 모르는 것들이 와가지고 15년 동안 수많은 부품을 갖다가 이렇게 다 확인하고 했었던 그 사람한테 우겨대. 지가 더 한다고. 지는 컴퓨터 카페에서 주워 들은 것밖에 모르는 놈이. 그리고 어디 유튜브에서 업자가 돈 벌려고 하는 소리 그 처음 믿고 와가지고 개소리 떨고 있어. 내가 어이가 없어, 진짜. G4600이면은 적당한 영상 편집이랑 사무 여러 작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냥 요즘 컴퓨터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그렇지, 부품에 대한. 저번 영상은 말했지만 윈도우 7 시절에는 윈도우 XP에서 구동되던 펜티엄 4가 윈도우 7이 확실히 무거워졌으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윈도우 10은 윈도우 7과 비교해서 그렇게 무거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윈도우 7에서 잘 돌아갔던 G630, 인텔 2세대, 너희들은 세대로 말하더라고. 세대로 말하는 것도 컴퓨터 잘 모르는 애들이야. 컴퓨터 부분 잘하는 애들은 세대로 구분 안 해.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구분 안 해. 샌디 브릿지, 하스웰 딱 성능이 향상 된 것만 딱 그 구분해요. 얘기해요. 샌디 브릿지, 아이 브릿지 빼요. 하스웰은 너무 오래 하스웰은 좀 기간이 길어서 하스웰 기간이 길었나 여튼. 그다음 스카이, 그다음 그 커피 카비 이렇게 구분하면 그냥 10세대 딱 합니다. 10세대라고. 10세대, 12세대, 10세대부터 10세대, 12세대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때부터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자꾸 뭐 커피, 카비 막 이름 이상하게 자꾸 바뀌어가지고 그 하스웰 이전은 세대라고 잘 말 안 해요. 왜냐면 하스웰까지는 4세대밖에 안 됐거든, 4세대밖에. 굳이 뭐 세대라고 표현 안 했어요. 그냥 샌디 브릿지, 아이 브릿지, 하스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인텔 10세대쯤 돼가지고 컴퓨터 부품 좀 아는 애들이 뭐 세대로다가 뭐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4세대는 별로 오래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텔 한 10세대 시절 때, i3 만백 나왔을 때 하스웰은 엄청 오래됐다고 생각 안 해. 근데 샌디 브릿지 1세대, 2세대는 엄청 오래됐다고 생각하더라고. 세대로 구분하니까. 하스웰이나 샌디 브릿지나 아이 브릿지나 똑같아요. 성능 스카이레이크나 똑같아. 4코어야 i5. 8세대 되면서부터 6코어 됐지. 그런 것도 제대로 그냥 댓글 달 때 어떤 표현하는 그 단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딱 보입니다. 말하는 꼬라지 보면. 어서 쳐 주워 듣고 씨요. 최근에서야 이제 컴퓨터 부분 좀 관심 있어가지고 어서 뭐 유튜브 영상 쳐보고 뭐 지도 따라서 막 개념 잡은 다음에 개소리 해야 되는 거. 화면이 왜 안 떠? 이거 HD 이거 선이 이게
HDMI 바꿔야 돼. 이게 하도 이제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HDMI 이쪽에 선이 끝에가 마탱이 갔어. 이제 나오네. 우분투? 우분투를 깔아놨네. 야, 우분투를 깔아놨네. 야, 야, 오랜만에 본다, 우분투. 쿨러는 새 걸로. 지금 들리는 소리가 이 파워 팬 소리입니다, 이거. 아, 이거 교체를 할까? 이제 애매한데. 아, 교체를 할까 말까. 아니, 제가 그 사무실 가보니까 사무실 책상 이 안쪽에 구석에 팍 짱 박아놓고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슬리머 컴퓨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책상이 이게 여러 개가 다다닥 있는데, 얇은 컴퓨터로 해야 이렇게 슬림하게 딱 세워지지, 두꺼운 거보다는. 아, 어떡하지? H110이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죠. 예. 근데 육안으로 봐도, 보드가 깨끗합니다. 쿨러를 새 거를 껴놔서 그런가. 하여튼, 깨끗합니다. 정상작동, 완벽하게 정상작동 됩니다. 이거 파워팬은 교체해야겠어요. RPM이 너무 높아, 또. 파워팬 교체해. 천만다행이네. 이거 삼성 파워 중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 이렇게. 요 팬 장착부가 툭 튀어나온 거는 팬이 슬림형이 아니고 일반 이제 80mm가 들어가는데 이게 툭 튀어나오지 않고 일자가 있어요. 그거는 파워팬이 슬림형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환장해, 그거. 슬림형 파워팬 구하기도 어려워요, 요즘. 예. 뚜껑이 똑바로 다 안 닫히지. 뚜껑을 덜 닫으면 되는데 그건 좀 보기가 싫지. VGA, DVI, HDMI 3개 다 있는 걸로. 동시에 2대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1920. 근데 H410 중에 아마 이 모델이 4K 되는 모델일 거예요, 아마. 30. 그러니까 H110 시리즈는 이 HDMI에서 4K 되는 게 있고 1920 되는 게 있고 두 개 있습니다, 모델이. 초기에 나온 모델은 1920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H110 후기에 나온 모델은 4K 지원을 합니다. 근데 30HZ라 좀 사용하기가 좀 그렇죠. 포트는 3개 있지만 동시에 2개. 저는 항상 내장 그래픽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3개 다 있는 보드로 해요.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연결할지 모르니까. 아, 이거 파워 뜯는 거 이거 은근히 귀찮아, 이거. 이거 메인보드 결합하고, 슬림형 컴퓨터는 이 선 정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이 짧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놓으면 된단 말이야. 이거 조립하는 것보다 더 귀찮아, 이거. 이게. 손 더 많이 가, 이게. 아, 또 요런 펜이 들어있네요. 예. 끝에가 이제 이게 원통으로 되어 있는 이런 펜이 또 들어있네. 아, 이게 RPM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구나. 이게 기본 RPM이 되게 높은 펜이네. 그렇네. 이게 RPM이 상당히 높네. 이게 삼성 이 슬림형 컴퓨터는 이제 파워가 내부에 열기를 빨아들여서 이제 내보내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파워 내부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RPM이 좀 높은, 이게 당연히 RPM 조절이 되죠, 이게 파워 내부 온도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좀 RPM이 너무 높은 모델로 장착했었던 파워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좀 적당한 RPM으로 낮춘 모델들이 이제 800에서 한 1500 사이, 1300. 근데 이거는 지금 RPM 2000이 넘는 것 같아요. 펜은 좋은 것 같은데 RPM이 너무 높아. 그리고 이게 메인보드로 한번 연결해 볼까? 메인보드를 연결해 가지고 펜 속도를 좀 낮춰 볼까요? 잠깐만. 요건 두 번째 컴퓨터. 이 메인보드도 이제 H61인데 요거는 이제 무선 랜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램 이식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건 제가 쓰고 이건 빼서 여기다 이거 빼고 여기다 이제 B360 보드 이제 장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는 이 슬림형 컴퓨터 삼성 거는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모델이죠. 예, 와이파이 안테나 이거는 이제 앞에 쪽으로, 뒤쪽에는 앞에 쪽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거. 예. 이거 뜯어야 됩니다. 이거 붙여야 돼. 이거 안 붙이면 안테나 다 안 떠요. 이거 붙여야 돼, 이거. 근데 이거보다 안테나형이 훨씬 더 잘 터져요. 이렇게 필름으로 붙이는 거는 좀 약하더라고, 신호가. 아, 이거 스폰지가 뭔가 했더니 지금 이게 떨어질까봐 이 위에 이제 이거를 붙이고 이거 위에다가 이제 스폰지를 올리면은 스폰지가 여기에 딱 닿잖아. 여기에 닿으니까 이게
딱 이렇게 눌러주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거 떨어지지 말라고 스펀지를 이렇게 올려놨네요. 또 다른 한 대는 B360 보드에 M2, 예, 디램 없는 거죠. 이게 BC701인가 그럴 거예요. 하이닉스 거. 256에 램 8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역시 HDMI, VGA, DVI 3개 다 있는 겁니다. 영상 보는 애들은 이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3개 다 있는 걸로 하는 거? 그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텐데 다른 컴퓨터 업체들 봐봐. 이거 신경 쓰는 사람 별로 없어. 이거 신경 쓰는 사람이나 나처럼 뭐 중고 컴퓨터 뭐 적당한 거 저렴한 거 하나 해주세요 했는데 모니터 뭐 사용하시나요?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지금은 DVR 연결하지만 모니터만 새 걸로 바꿔가지고 HDMI 연결할 수도 있잖아. 이거 3개 다 있는 걸로 하는 업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안 물어본다니까, 컴퓨터 업자들, 그런 거. 본래 이제 요 보드의 용도가 뭐였냐면, 요거 빌려주는, 그러니까 임대용 메인보드였습니다. M2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제가 판매한 컴퓨터가 뭐 12세대, 14세대, 뭐 10세대 컴퓨터가, 메인보드 고장이야. 그럼 메인보드 에이스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당장 컴퓨터를 써야 된대. 그러면 컴퓨터를 이제 빌려주는 거죠. 컴퓨터를 그동안 사용을 못하니까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임대를 해줍니다. 임대를 해주는데 문제가 윈도우로 새로 설치해가지고 이제 뭐 하나를 이렇게 뭐 빌려주잖아요. 예, 뭐 이런 멀쩡한 거 하나 빌려주면은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자신이 이전에 뭐 깔았던 키움의 뭐 로그인, 뭐 공인인증서 이런 걸 다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이랑. 그래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보드가 바뀌어도 10세대에서 14세대로 14세대 메인보드, 12세대 메인보드 뭐 H410, H510, B460, B560, B660, B760 뭐 Z 시리즈도 그렇고 그냥 윈도우 10은 윈도우가 설치된 이 M2를 다른 보드에다 꼽잖아요. 그럼 바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부품 인식 중 해가지고 그대로 부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하던 SSD만 빼가지고 다른 그 메인보드에 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용하던 컴퓨터 환경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단 CPU만 다른 거야. 운영체제와 자신이 뭐 설정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거 M2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임대로 사용을 했던 거죠. G5400에 8기가에, 예. 근데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뭐, 그냥 저번에 중국인 그 사람만 임대해갖고 그거 되게 오래 걸렸어. ECS 보는데 10일 걸렸어. 10일. 2번 왔다 갔다 했거든. 한 번 보냈는데 왔는데 문제가 또 있어서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임대해주고 임대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임대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거 무료죠. 돈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저 이거 임대해주고 돈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거의 없어가지고 딱 한 번인가 2번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Z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 Z370 보드가 있습니다. USB 3.0도 있고 이게 딱 있을 거 다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슬림형 케이스는 이게 선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타이로 안 묶어도 되고 타이로 안 묶어도 되고 이렇게 남은 선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 꼭꼭 꼽으면 이 사타 전원선 2-3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선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전면 오디오 선도 길이가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립한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건 거의 그냥. 야, 이거는 파워에 소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팬 빨리 돌아가는 거고 쿨러 팬이고 잠깐만. 살짝 있네요. 요 정도는 상관없죠. 요거는 안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는. 이거를 한번 꼽아봐야겠죠. 네, 2핀입니다. B360 보드가 전압으로 팬 속도 조절을 지원하는데 이게 바이오스 세팅해야 되는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팬이 너무 빨리 도는 거였어. 소리 1도 없네. 예, 소리 1도 없습니다. 전압 조절 되어 있는 것도 꼽으니까 지금 여기 전압이 아마 메인보드가 6V로 돼 있을걸요. 아마 처음에 하면. 잠깐만. 팬에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었어. 예, 소음도 없습니다. 예. 600에서 700rpm. 너무 빨리 도는 거였어.
예,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소리가 좀 났던 거였어. 그러니까 소음이 이제 소리가 아예 안 나. 이거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소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천천히 돌면 소음이 아예 안 나는데 이렇게 이게 좀 빨리 도니까 소리가 그르르 하고 좀 났던 거죠. 여기 있는 팬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같은 팬 들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이거를 파워에 직접 연결하면 예 12V 예 원래 가지고 있는 최대 RPM으로 돌죠. 최대 RPM이 아니지 원래 가지고 있는 RPM이지 원래. 요거는 여기다가 예, 소장 이렇게 특이한 팬들. 그리고 요걸로 교체하면 되는데 요거는 RPM이 좀 높게 나온 거예요. 원래 A1에서 이제 80mm로 나온 팬이 이제 두 종류인데 RPM이 높은 거 있고 낮은 거 있거든요. 이게 좀 높게 나온 팬이에요. 이게 2000rpm인가 1200rpm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 메인보드 연결도 되고 예, 파워 직전 연결도 되고 이렇게 두 개 연결이 다 되죠. 그 메인보드에 꼽으면 당연히 여기 조절이 되어 있으니까 전압이 예, 천천히 돌죠. 아, 전압 많이 떨어져 있네. 거의 한 6V도 안 될 것 같은데? 파워에 직접 연결하라 그랬더니 미친 삼성 파워. 아이디 전원부도 없어. 다 SATA 3개야. 아이씨. 그래도 나사를 갖다가 비닐에 넣어서 묶어놨습니다. SATA선도 이제 꼽아놨어요. 나중에 SSD 이제 뭐 추가로 뭐 달게 되면 그냥 여기다 사이에 뭐 틈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얹어놔도 되고. 그래픽카드 장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듀얼 모니터로 이제 쓴다고 하니까. 제가 가보니까 딱 듀얼 모니터 이상 쓸 그런 환경 책상 크기는 아니더라고요. 요거 아까 파워팬에서 소리 좀 나던 거 H410 파워팬이 안 도니까 야 소리가 1도 안 납니다 진짜. 세상 조용하네요. 컴퓨터 켜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메인보드로 연결을 해보면 H110은 이 펜속도 전압으로 조절을 아마 안 돼 있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H310부터 이게 가장 저렴한 모델도 예, 여기 있네. 전압으로 펜속도를 조절을 지원을 합니다. 예, 되어 있어요. 사면 꼽아보면 이거 되어 있네. 이것도 되어 있네. 조용하게 도네. 돌아? 도는 거야? 도네. 아, 기가바이트 S2H 요 모델 되어 있어. 요 모델 되어 있어. 자, 메인보드로 연결하면은 메인보드 전압이 낮아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한 600rpm, 500rpm 천천히 돌아요. 예. 소리도 안 나죠. 타이 넣어보면 천천히 돕니다. 그런데 이거를 파워에 직접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전압이 안 낮춰져 있죠. 그러니까 원래 RPM대로 돕니다. (1500) 넘는 것 같아. 네, 메인보드로 연결해야죠. CPU 온도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압이 올라가니까 늘 시끄러울 필요가 없지. 아, 천만다행이다. 이거 빼버려야지. 메인보드로 탁 연결하면 완벽합니다. 엄청 조용해. 야, 완벽하다 진짜 이거.